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는 오토패치에 대한 강의입니다. 오토패치는 커터 다음으로 리깅에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는 툴이에요. 오토패치가 어떤 툴이냐면 이 캐릭터를 보시면 이 관절 부분 있지요? 캐릭터의 관절 부분, 팔꿈치나 무릎 같은 곳 있죠? 그 부분을 중심으로 위아래로 분리가 되어 있어요. 위아래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보시면은 얘네들을 이렇게 떼 보시면은 선이 분명히 존재하죠. 선이 분명히 존재하고 움직임을 위해서 레이어도 따로 만들어 주었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겹쳐져 있을 때는 해당 선이 사라집니다. 이 팔도 마찬가지예요. 다리처럼 이 팔꿈치를 중심으로 위아래가 나눠져 있지만 분명히 선이 존재하고요. 이렇게 겹쳐졌을 때만 선이 보이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움직임을 위해 나누었지만 선이 눈에 보이면 자연스럽지 못한 곳에 껴주는 게 오토패치예요. 자주 사용이 되는 것은 조금 전에도 보여드린 것처럼 대표적으로 관절 부분입니다. 어깨라던가 팔꿈치 혹은 손목 그리고 무릎과 발목에도 이제 사용이 되긴 하는데 요 발 같은 경우는 요 무릎에만 지금 오토패치가 껴져 있어요. 무릎과 골반 쪽에만 오토패치가 껴져 있거든요. 왜냐면은 발목에는 껴주지 않은 이유가 이 친구가 신발을 신어서 구분이 확실하게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껴주지 않았습니다. 움직임을 위해 레이어를 무조건 나눠야 되는데 파츠와 파츠가 겹쳐져서 선이 없어져야 할 곳에만 넣어주면 됩니다. 만약에 캐릭터가 전신 쫄쫄이를 입었다면 모든 연결 부위에 다 들어가야겠죠? 근데 이제 보통 그런 경우가 흔치가 않으니까 주로 팔꿈치, 손목, 그리고 요 골반과 다리가 이어지는 부분과 무릎, 그리고 혹시 캐릭터가 반바지를 입고 반바지나 치마를 입었는데 요 맨발이다. 그럴 경우에는 요 발목에다가도 오토패치를 껴줘야 합니다. 그럼 오토패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오토패치를 적용하기 위해선 라인과 컬러 아트지를 반드시 구분해서 작업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적용이 되지 않아요. 지금 요 그림도 드로잉 창에서 보시면은 요 라인과 컬러 아트에 가셔서 요 컬러가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 있죠. 컬러가 흰색이라서 헷갈리니까 색깔을 바꿔줄게요. 라인과 컬러가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 있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 두 개의 사각형이 겹쳐졌을 때 이 가운데 선이 없어지게 제가 만들어 볼 거예요. 오토패치를 이제 어떻게 끼우느냐면 오토패치가 지금 필요하겠죠? 오토패치도 역시 커터처럼 노드 라이브러리에서 검색을 하시면 나옵니다. 리깅이나 컴포지트 효과 등등 이런 대부분의 효과들은 거의 다 노드 라이브러리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여기서 이제 오토패치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팔 그림이 그려진 아이콘이 있어요. 요 오토머슬과 헷갈리시면 안 되시고요. 요 오토패치, 요 관절 부분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것을 잡고 노드뷰로 드래그 앤 드랍 해주세요. 그리고 Alt를 눌러서 연결이 되었으면 하는 줄에 끼워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오토패치가 적용이 됐어요. 그리고 컨트롤 CV로 오토패치를 복사를 해서 똑같이 끼워줍니다. 그러면은 이 두 사각형이 라인이 다 사라졌어요. 일단 이것만으로도 라인이 없어졌으니까 겹쳐지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라인이 필요하죠. 그러면은 사라진 라인을 다시 꺼내줘야 되니까 노드 라이브러리에서 라인 아트를 검색을 하셔서 라인을 뽑아줄게요. 레이어에서 라인 아트를 연결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커터 때와는 조금 다르게 커터 때는 라인 아트를 가장 앞쪽에다 뒀었죠. 하지만 오토패치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토패치 때는 라인 아트를 가장 뒤쪽에다가 둘게요. 똑같이 라인 아트를 복사를 해서 줄을 꺼내서 라인 아트에다 연결을 하고 얘도 마찬가지로 뒤쪽에다가 보내줄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두 개가 겹쳐지는 것처럼 보여요.
완전히 분리가 됐을 때는 두 개 다 라인이 살아나고요. 겹치는 순간 라인이 사라지죠. 지금 보시면 이게 제대로 사용이 된 것 같은데 이거를 렌더 뷰에서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렌더 뷰는 요 파란색 톱니바퀴 모양이 렌더 뷰입니다. 이거를 눌러보시면은 지금 선이 검정색이고 바탕색이 검정색이라 티가 잘 안 나서 플러스로 컬러 카드를 깔아줄게요. 그리고 컬러 카드의 컬러를 눈에 잘 띄는 색으로 바꿔줍니다. 이 상태에서 이거를 그림을 확대를 해보시면은 지금 요 라인과 컬러 사이에 아주 미세한 틈이 있어요. 이게 눈에 잘 띄지는 않는데 그림이 이제 확대가 돼 있다거나 캐릭터가 클로즈업이 된 상태다라고 하면은 눈에 굉장히 잘 띄게 돼요. 사이즈가 작으면은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데 클로즈업이 된 경우에는 눈에 굉장히 많이 띕니다. 그래서 이 틈새를 없애주기 위해서 노드 라이브러리에 컬러를 검색을 합시다. 컬러 아트를 검색을 해서 꺼내줄게요. 그리고 꽁다리에서 컬러 아트를 연결을 해주고 얘를 라인 아트보다 더 뒤쪽, 가장 뒤쪽에다가 달아줍니다.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은 컬러 아트를 끊었을 때는 요 틈이 살짝 벌어진 게 보이지만 컬러 아트를 연결을 해주는 순간 이게 차서 막혀 버리죠. 그리고 컬러를 또 복사를 해서 역시 가장 뒤쪽에다가 달아줍니다. 그러면은 이 틈새가 벌어진 것 없이 꽉 막혔죠? 컬러 아트는 무조건 맨 뒤에 있어야 합니다. 오토 패치를 적용을 하실 땐 오토 패치가 가장 앞에 있어야 하고요. 오토 패치가 가장 앞에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은 라인 아트, 그리고 컬러 아트가 가장 뒤쪽에 위치해야 합니다. 만약에 라인 아트 중 하나가 앞으로 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연결 부위에 선이 생기게 되고요. 만약에 컬러 아트가 앞쪽에 오게 된다면은 라인의 절반을 잡아먹은 채로 연결이 된 것처럼 보여요. 아주 부자연스럽죠? 그래서 오토 패치, 라인 아트, 컬러 아트 순으로 이 배치를 잘 해주셔야 합니다. 대략적인 오토 패치 사용법이었고요. 오토 패치와 컬러 아트의 차이점을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두 개의 레이어는 완벽하게 똑같은 그림입니다. 오토 패치와 컬러 아트는 레이어에 그려진 라인 아트를 없애버리고 컬러 아트만을 뽑는다는 점에서는 비슷해요. 근데 이제 사이즈를 조금 다르게 뽑아줍니다. 컬러 아트의 범위는 여기까지고요. 라인 아트의 절반을 항상 먹고 있고요. 오토 패치는 컬러가 이 라인에 딱 맞춰서 보여지게 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오토 패치를 적용을 시킨 상태에서 이 친구의 두께를 조절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크기 변화가 일어납니다. 컬러 아트의 경우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게 둘의 차이점이에요. 이번 영상은 오토 패치 사용법과 그리고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다른 컬러 아트와의 차이점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오토 패치를 사용하실 땐 오토 패치와 라인 아트, 컬러 아트의 순으로 노드가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이 세 가지가 함께 사용이 되어야 제대로 사용이 된다는 것만 기억하셔서 사용하시면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